요거 92번은 기출문제를 풀거나 뭐 하다 보면 자주 등장하는 모양이죠. 요렇게 생긴 거. 자, 요렇게 생긴 식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얘에 대해서 두 가지가 생각이 나야 돼. 그렇지? 일단 뭘 하고 싶어요? x에 대해 미분을 하고 싶은데 이 상태에서 그대로 미분하기는 어렵지. 왜냐면 이 안에 x도 섞여 있고 t도 섞여 있고 막 섞여 있잖아. 그래서 미분을 하고 싶은데 그대로는 하기 어려우니까 분배 법칙 해가지고 인테그랄을 둘로 쪼개서 x는 앞으로 빼주고. 아무튼 그 작업을 한 다음에 결국에 하고 싶은 건 x에 대한 미분을 하고 싶은 거고, 또 한 가지 또 이런 모양을 봤을 때 또 하나 하고 싶은 건 뭐예요? x에다가 2를 대입하는 거. 그치? 그 두 가지 생각이 들어야 된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는 x에 대해서 미분하고 싶어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x에다가 2를 대입하고 싶어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미분을 잘 하기 위해서 이쪽의 모양을 좀 바꿔놔야 된다. 자, 그래서 ft를 이렇게 분배시킨 다음에 인테그랄을 따로따로 쓰면은 x ft dt 플러스 2부터 x까지 t ft dt, 좌변이 이렇게 바뀌거든요. 이렇게 바꿔준 다음에 이 뒤에 거는 그냥 x에 대해 미분하면 그냥 나오잖아. 그치? 서준아, 요거 x에 대해 미분하면 뭐라고 써야 돼? 그쵸? 요 안에 있던 게 그대로 나오는데 x로만 바뀌는 거니까 x, fx. 근데 얘는 이 상태대로는 또 애매하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얘를 x에 대해 잘 미분하기 위해서 x를 어떻게 해줘요? 앞으로 빼버리지. 그치? x를 앞으로 빼버린 다음에 윤호야, 얘는 어떻게 미분해? 자, 이렇게 생긴 거. 얘를 x에 대해 미분하면 어떻게 돼? 곱미분이잖아요. 곱미분이죠. 네. 그대로 한번 나오고, 그 x를 1로 바꾸고, 인테그랄 x 2부터 x까지 ft dt 더하기 x x 그대로 ft가 아니라 f x fx. 그지? 얘를 x에 대해 미분하면은 fx가 되는 거냐. 그지? 그래서 요게 지금 미분이 지금 들어간 상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얘도 지금 미분이 들어가니까 얘 미분하면 아까 서준이가 말한 것처럼 플러스 x fx 이렇게 되겠죠? 아, 근데 여기가 마이너스였구나. 그지? 여기가 마이너스였으니까 여기 부호가 마이너스가 돼주는 게 맞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도 마이너스인 거지. 그치? 이렇게. 그래서 x fx가 딱 나오면 얘가 이제 앞에 있는 거랑 지워지게 되죠. 이게 좌변을 x에 대해 미분한 결과고요. 우변도 x에 대해 미분이 될 테니까 3x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12 이렇게 되겠네. 그쵸?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건 fx를 찾는 거니까 여기서 또 어떻게 하고 싶어요? 그치? 얘를 그대로 x에 대해서 다시 한번 미분하면 fx만 남을 거 아니야. 그죠? 좋아. 그래서 얘를 x에 대해서 다시 한번 미분합니다. 이 식을 x에 대해서 다시 한번 미분하면 좌변은 fx만 남고요. 우변은 6x 마이너스 12 이렇게 되겠지. 그럼 끝난 거예요. 그죠? 끝난 거. 문제에서 뭐 추가적으로 더 정보가 필요하다면 저기 옆에 써놓은 것처럼 x에다가 이제 2를 대입해서 더 정보를 얻을 수 있지. 그지? 하지만 이 문제는 그냥 fx를 구하시오 했기 때문에 이렇게 x에 대한 미분을 두 번만 해주면 그냥 답이 나오는 문제다. 자, 그렇게 풀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93번도 보겠습니다. 93번은 자, 뭐 문제가 긴데 포인트만 읽어보면 t분 후의 기억량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이 ft고, 그러니까 ft는 시간에 대한 변화율입니다. 요거는 변화율이고, 그 다음에 0부터 t까지 fx dx 요거는 기억량이라고 했어요. 기억량. 자, 그러면 어느 아동이 단어 암기를 시작한 지 t분 후에 기억량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이, 그러니까 ft가 요거일 때 이 아동의 10분 후에 기억량을 구하세요. 문제는 길었는데 결국 그냥 포인트는 10분 후에 기억량을 구하는 거야. 그러면 얘가 지금 기억량이고 10분, 그 10이라는 숫자는 어디다 넣어야 되겠어요? t자리에 넣어야지. 그지? t가 시간이니까. 그래서 자, 10분 후에 기억량 그러면 그냥 0부터 10까지
어서와. 0부터 10까지 fx dx니까 자 문자 바꿔가지고 0.001 x의 4제곱 플러스 0.8 x dx. 이거 계산하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요거 계산하라는 얘기. 자 그럼 적분을 한번 해볼까요? 누가 해볼까? 민영이가 적분해볼까? 좋아. 그거 아니야. 적분하면 뭐야, 민영아? 그냥 뭐 소수 따로 분수 따로 그냥 써도 되잖아. 그러니까 앞에 마이너스 0.00을 그냥 붙여놓고 그거 곱하기 뭐라고 쓸까? 이거 뭐 굳이 소수로 합치거나 분수로 합치거나 그러기 귀찮으니까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하고 x에 5제곱 플러스 0.8에다가 2분의 1 있고 계산할 수 있잖아. 0.8에다가 2분의 1 곱하면 어떻게 되겠어? 0.4. 0.4 x의 제곱 요거를 0부터 10까지 하는 거죠. 그러면 10을 집어넣게 되면은 마이너스 0.00 이거 분수로 바꾸자 이제. 마이너스 0.001이면 분수로 뭐죠? 1000분의 1이죠. 그죠? 1000분의 1 곱하기 5분의 1 곱하기 자 여기가 10의 5제곱이지. 그 다음에 플러스 0.4 곱하기 100 이렇게 됐네요. 그쵸?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공 3개 지워버리고 10의 5제곱에서 공 3개 지우니까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은 이게 100인데 5분의 1에다가 100 곱한 거니까 마이너스 20이 되겠네요. 앞에는. 그 다음에 뒤에는 0.4에 100 곱했으니까 플러스 40이 되겠고 그러면 답은 20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치? 문제만 길고요. 그냥 잘 읽어보면 간단한 계산 문제입니다. 93번은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이제 넓이 구하는 기본적인 문제들이라서 여러분들이 잘 했을 것 같고 뒤로 쭉쭉 넘어가서 51쪽으로 가볼게요. 요거는 이제 호원 시험 범위에는 안 들어가는 문제인데 51쪽에 107번이랑 110번 이렇게 두 문제만 풀고 넘어갈게요. 자, 107번 문제 같은 경우는 근데 호원도 사실 이게 시험 범위 안 들어간다고 엄밀하게 말하면 얘기할 수 있지만 또 미분 파트에 들어가 있는 속도가 속도는 들어가기 때문에 요런 거의 개념을 알아두면 그런 파트를 푸는데 도움이 됩니다. 자, 이 107번에 나와 있는 요 그래프가 VT 그래프죠. VT 그래프. 전에도 얘기했지만 VT 그래프에서는 이 도형의 넓이가 요 넓이가 뭘 의미한다 그랬었죠? VT 그래프에서는 이 도형의 넓이가 움직이는 거리를 나타내요. 그러면은 요런 도형을 딱 만나면 요런 그래프를 만나면 일단 이 넓이를 써놔봐. 요 삼각형의 넓이는 얼마죠? 2죠. 그 다음에 요 삼각형도 똑같잖아. 얘 넓이 얼마죠? 얘도 2고. 그 다음에 요거 요렇게 생긴 사다리꼴은 넓이가 얼마죠? 요거 넓이가 4짜리야. 그러면 이것만 딱 써놓으면 우리는 이 물체의 움직임이 어떤 건지 대충 알아. 일단 출발을 원점에서 했잖아요. 원점에서 땅 출발하고 시작하자마자 어느 방향으로 갔을까? 양의 방향으로 갔죠. 그쵸? 왜? 이 삼각형이 양의 방향에 있잖아. 그치? X축보다 위에 있잖아. 그럼 양의 방향으로 얼만큼을 갔어? 이만큼을 갔어. 이만큼을 갔는데 시간은 몇 초 걸렸다? 2초 걸린 거야. 그쵸? 그리고 2초가 되는 순간에 이 물체는 어떻게 됐어? 양의 방향으로 가다가 음의 방향으로 운동 방향을 바꿨죠. 바꿔가지고 음의 방향으로 또 2m를 갔어. 이만큼을 갔어. 그것도 역시 2초 동안. 그래가지고 4초가 되는 순간에 다시 양의 방향으로 바꿔가지고 4만큼 움직였어. 이게 이 물체의 움직임인 거죠. 그죠? 그러면 5초가 됐을 때 P의 위치. 자, 5초면은 생각해봐. 5초면은 여기잖아, 여기. 여기잖아. 그러면 지금 양의 방향으로 이만큼 갔다가 음의 방향으로 다시 이만큼 왔다가 그리고 양의 방향으로 요거 얼만큼 간 거죠, 요거? 1 간 거죠, 1. 그지? 1 간 거니까 여기다 플러스 1 해주면 그게 5초일 때의 위치가 되는 거죠. 출발점이 제로였기 때문에 그냥 요것만 합쳐주면 되죠. 그러면은 t가 5일 때 위치는 1이 되는 거고요. 0부터 7까지 움직인 전체 거리를 구해라.
이거는 양이다 음이다가 중요하니? 아니죠. 움직인 거리는 그냥 요 넓이 더하기 요 넓이 더하기 요 넓이 다 합쳐주면 되지. 그럼 움직인 거리는 총 얼마? 8 되는 거죠. 8. 그렇죠? 이렇게 쓰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3번은 이미 말했습니다. 양의 방향으로 이만큼 가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음의 방향으로 이만큼 가고요. 그 다음에 다시 양의 방향으로 4만큼 갔다. 뭐 간단하게 쓰면 이렇게 움직였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VT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110번 문제도 볼게요. 110번 110번은 자전거가 두 개가 이런 식으로 움직였는데, 그때 이제 색칠된 부분이 여기 아래쪽에 하늘색으로 색칠된 부분이 있고 위에 약간 주황색으로 색칠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의 넓이는 윤호야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서 와라. 1분 동안 간 거리 1분 동안 동안 간 거리? 요 넓이가? 그럼 이렇게 물어볼게. 그러면 이 넓이는 뭐예요? 이 넓이? 이것도 VT 그래프잖아. 그러면 좀 전에 우리가 앞에 문제 풀면서 VT 그래프에서 이 넓이는 뭘 의미한다 그랬죠? 거리를 의미해. 네, 누구의 거리? 1분까지 이게 지금 두 자전거의 움직임을 나타낸 그래프잖아. 그래서 와, 두 자전거. 그럼 내가 지금 이렇게 네모친 요거는 어떤 자전거의 이동 거리를 나타내는 거야? 아니 지금 그래프가 초록색 그래프가 A 그래프고 요게 B 그래프 아니에요? 그럼 내가 지금 표시한 부분이 지금 이거 표시했는데 이게 그럼 누구의 이동 거리라고 봐야 돼? 이게 B의 그래프잖아요. B의 그래프에서 0과 1 사이의 넓이를 말하는 거잖아. 그럼 이 파란 거는 1분 동안 B 자전거가 이동한 거리를 나타내는 거고, 그러면 초록색 그래프 밑에 있는 여기 넓이 있잖아요. 요렇게 요거는 뭐겠어? 그럼 요거는 A 그지? 요거는 똑같이 1분 동안 A 자전거가 움직인 거리를 나타내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 넓이는 뭐겠어? 여기 넓이. 1분 동안 음. 간 B 자전거에서 음. 1분 동안 이동한 음. A 자전거의 거리를 뺀 거죠. 그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두 자전거가 이동한 거리의 차이를 말하는 거죠. 차이. 그치? 그래서 요쪽 부분은 B의 거리에서, B가 이동한 거리에서 A가 이동한 거리를 뺀 값을 말하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위에는 그럼 바뀌었죠. 뒤집혔죠. 요거는 오히려 A가 더 많이 이동했고, 그치? 요 밑에 B가 조금 이동한 거니까, 자, 이 핑크색 부분은 A가 이동한 거리에서 B가 이동한 거리를 뺀 값을 말하는 거다. 근데 초록색은 0에서부터 1초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이고, 분이구나. 1분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이고, 핑크색은 1에서 2분 사이에 벌어지는 일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그쵸? 그런 느낌이고. 그 다음에 2번은 색칠한 두 부분의 넓이가 같대. 색칠한 두 부분의 넓이가 같으면, 정건아, 여기 초록색과 여기 핑크색 부분의 넓이가 같으면 결과적으로 0분부터 2분까지를 봤을 때 두 자전거가 이동한 총 거리가 어떨까? 같은 거예요. 그죠? 두 자전거가 이동한 총 거리가 같은 겁니다. 그치? 그래서 요거는 서로 같게 되는 거죠. 이동한 총 거리가. 그러면 요런 거는 무슨 의미가 있어? 지금 여기서 지금 교점이 생겼잖아. 만났잖아. 그지? 이 만난 건 무슨 의미가 있어? 1분이 딱 되는 순간에 두 자전거의 속도가 같았죠. 그죠? 같았던 겁니다. 근데 이게 같았다고 해서 요 순간에 두 자전거가 만났나요? 만난 건 아니에요. 그죠? 요 순간까지는 누가 더 앞서 있겠어요? 요때까지는 요 지금 B 자전거가 더 많이 이동했잖아. 그죠? 맞죠? 그러니까 요때 만난 건 아니에요. 둘이 만난 건 아니고 그 순간에 속도가 같아졌을 뿐이에요.
그 뒤로는 이제 A가 더 빨라졌으니까 B가 이렇게 앞서 있다가 여기를 지나간 다음부터는 이제 점점 더 따라잡는 거죠. 따라잡아가지고 여기까지 왔을 때 둘이 만난 거죠. 여기까지 왔을 때 둘의 이동 거리가 같은 거니까. 그치? 그러니까 그래프를 보면 이런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죠? 자, 넘어가 볼게요. 넘어가서 다음 페이지에서는 52페이지입니다. 우리 116번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다시 호언도 다 들어가는 범위예요. 116번을 보면 일단 이렇게 생긴 식을 만났을 때 우리가 요 놈의 그래프를 잘 그릴 수 있어야 되거든요. 요거. 서현아, 목요일 날은 어디 갔었니? 목요일 날은 어디 갔었어? 뭐 연락해도 대답도 없고. 또 한 명 더 있었는데 목요일 날 누구였더라? 수호? 목요일 날 어디 갔었어? 아씨, 이 땡땡이들 진짜. 뭐 어떻게 상황이 있어가지고 뭐 갈 거면은 뭐 얘기를 하고 가야지. 누구한테? 나한테? 누구한테? 밑에 쌤이 나한테 수호가 어디냐고 물어봤는데. 수호는 오늘 안 왔나요? 이러시던데. 우리 딱 그 지킬 건 지킵시다. 학원에서 정해진 대로 이렇게 움직여야지. 마음대로 그렇게 땡땡이 치고 그러면 안 되지. 그지 서연아? 안 되지. 쌤, 그 중간에서 속도하고의 문제 몇 개 있어요? 어? 속도하고의 문제 어디에서? 그 중간에서. 어디 중단어? 아 여기에서? 네. 그 문제 보면 알잖아. 122번 123번 그 다음에 124번 128번 이렇게죠. 그 다음에 대단어 문제 중에서는 146번 147번 148번 그리고 155번 그리고 마지막 거 158번 이렇게가 속도와 거리 문제가 되겠네요. 사실 152번을 범위를 구하면 152번 그쵸? 이것도 빼야 되겠죠? 이거 얘기 안 했나? 잠깐만. 그래요. 네, 이것도 빼도 됩니다. 거리를 구하라고 해서 빼야 그렇죠. 거의 대부분 그렇죠. 지각생. 자, 52쪽에 116번 다시 볼게요. 요렇게 생긴 식을 봤을 때 여러분 요거의 그래프가 떠오르나요? 어떻게 생겼을지 재현아 보이니? 여기에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을지? 응? 안 보이니? 절대값이 있잖아. 절대값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0보다 아래인 부분을 뒤집어 올리는 거는 이게 뭐 예를 들면 뭐 x제곱 마이너스 2 뭐 이렇게 있을 때 이런 식으로 절대값이 씌워져 있을 때 0보다 아래에 있는 부분을 뒤집어 올리는 거죠. 이건 좀 다르지. 절대값을 만났을 때 원래 가장 기본적인 그 해석하는 방식은 뭐예요? 범위 나누는 거야. 그러니까 이 녀석의 그래프가 딱 떠오르지 않는다면 해보는 거예요. 절대값 안에 x가 있으니까 x가 0보다 클 때하고 x가 0보다 작을 때로 나눠서 생각해 보는 거죠. x가 0보다 크면 얘는 절대값 안에서 그대로 나올 테니까 이때는 3x 제곱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이때는 마이너스를 붙이고 나올 테니까 마이너스 3x 제곱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개를 붙이면 마치 3차 함수처럼 y는 x 세제곱처럼 자 0 이상인 부분에서는 아래로 블록한 그래프니까 요렇게 생기는 그래프인데 자 이 그래프를 우리는 반쪽만 쓰는 거지. 0보다 큰 쪽만 쓰는 거니까
여기서 이렇게 똑 잘라가지고 이 날려버리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0보다 작은 부분에서는 위로 블록한 그래프죠. 이렇게 위로 블록한 그래프인데 역시 이거를 반쪽만 쓰는 거지. 자, 이번에는 0보다 작은 부분만 쓸 거니까 요걸 이렇게 날려버리고, 그래서 요렇게 생기는 마치 y는 x 세제곱 같은 느낌의 그래프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요런 그래프가 있는데 얘가 이제 x축과 x는 마이너스 1 그리고 x는 a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래. 그러면 마이너스 1은 이제 확실하잖아. 마이너스 1은 여기가 확실하니까 일단 여기 도형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A, 양수 A래요. 양수 A. 그러면 한 여기쯤 잡아볼까? 한 여기쯤 요렇게 A를 잡아볼게요. 그래가지고 요렇게 두 개의 영역이 지금 나온 겁니다. 그죠? 얘네 둘과 X축과 요 그래프로 둘러싸인 그랬으니까. 그렇게 했을 때 이 두 넓이의 합이, 지금 빨간 것과 초록색의 합이 28이 되게 하면 돼요. 그럼 일단 확실하게 넓이를 구할 수 있는 건 요거잖아. 요거 넓이 확실히 구할 수 있으니까, 자, 혜원아, 이거의 넓이를 구하는 식을 정적분으로 쓴다면 어떻게 될까? 인테그랄 요 식은요? 요 식이지, 그치? 그래서 요거는 마이너스 3x 제곱이라는 식이고, 요 식은 그냥 3x 제곱이라는 식이지, 그치? 자, 그럼 여기다 뭐라고 써야 될까? 요렇게. 그치. 이거는 지금 색칠된 부분이 x축보다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요걸 그냥 계산하면 음수가 나오겠죠. 그래서 다시 마이너스 붙여줘야 돼. 그럼 결국 이거는 이거나 같은 거 아닌가? 이거나 같은 거 아닌가? 그쵸? 네, 그래서 요걸 계산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러면 적분을 하면 x 세제곱이고요. 이거를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하는 거니까 0 집어넣으면 0이고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인데 빼는 거니까 1 되겠네. 1. 그치? 그러면 이 빨간 부분의 넓이가 1이란 얘기는 이 초록색 부분의 넓이가 얼마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요게 27이 돼야 된다는 얘기야. 그치? 요게 27이 돼야 돼. 자, 그런데 이 부분의 넓이를 또 정적분으로 표현하면, 재영아, 이 부분의 넓이를 정적분으로 표현하면 뭐야? 0부터 a까지. 이거는 마이너스 3x 제곱이고요. 요거는 그냥 3x 제곱의 그래프야. 그치? 그럼 3x 제곱을 그대로 그냥 적분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요거 적분하면은 x 세제곱인데 거기다가 a를 집어넣어야 되는 거니까 a 세제곱이 27인 거죠. 됐네. a는 몇이다? 3이다. 이렇게 풀면 되겠죠. 그렇죠? 자, 이런 문제였고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120번 한번 보겠습니다. 120번. 자, 120번. 그림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 그림을 보면 여러분, 일단 뭐 이 문제에 직접적인 풀이와는 관련이 없어도 일단 이 그림을 보면 이 3차 함수의 모양이, 3차 함수 식이 어느 정도 보여야죠. 그죠? 지금 보면 3차 함수가 x축이랑 0에서 만났고 3에선 튕겼죠. 그죠? 그럼 이 3차 함수식을 우리가 뭐라고 쓸 수 있어? A 하고, 자, 여기서 만났으니까 x 한번 써주고, 여기서 튕겼으니까 x-3의 제곱 이렇게 써줘야 되겠지. 그치? 그거는요, 요 A를 붙였잖아. 이 A가 음수인 거죠. 그니까 A가 음수인 거야. A 자체가. 맞죠? 그러니까 앞에다가 A를 붙여 놓음으로써 뭐 이게 음수가 되는 상황이거나 이런 것들은 다 해결이 되는 거고, 일단 중요한 거는 여기랑 여기에서 X축과 만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쓰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썼다면 이걸 이용해서 이 부분의 넓이를 정적분으로 물론 표현할 수 있어요. 그죠? 이 부분의 넓이를 정적분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겠어? 0부터 3까지. 자, 요렇게 그대로 쓰면 돼요, 안 돼요? 이렇게 버리면 음수 나오겠지. 그치? 그래서 넓이를 표현하려면 요렇게 해가지고 요게 2분의 27입니다 라고 놓고 풀면 되는데, 이렇게 놓고 풀면 되는데, 좋아. 근데 지금
이렇게 푸는 게 가장 효율적이냐 하면 어때? 아니지. 그치? 아니야. 지금 저 색칠된 부분은 뭘 사용할 수 있으니까? 공식, 그치? 공식, 넓이 공식. 맞죠? 2차 함수에서는 6분의 공식. 3차 함수인데 저렇게 접했잖아. 그치? 그러면 12분의 공식을 쓰는 게 제일 빠르죠. 그래서 이 문제는 그냥 딱 그림 보자마자 그러면 요거 12분의 절대값 A 그리고 지금 포인트가 0과 3이니까 3 빼기 0의 4제곱 이걸 바로 써야 돼요. 그쵸? 그거를 계산한 게 2분의 27이구나. 이렇게 푸는 겁니다. 이렇게 푸는 게 훨씬 빨라요. 자, 그러면 요게 12분의 81이잖아. A의 절대값이 있고요. 여기 12분의 81이 있어. 요게 지금 2분의 27과 같대. 근데 일단 80이라고 12하고 약분을 한번 시키면 요게 3으로 약분되니까 27되고 요게 4되잖아요. 그럼 또 27은 반대편에는 27 지워버리고 양변에 4 곱하면 A의 절대값이 2인 거죠. 그죠? 2. 자, 근데 아까 서준이가 말한 것처럼 절대값 씌워서 2인데 A 자체는 뭐가 돼야 돼? 음수. 그치? 그래프의 모양이 음수의 모양이니까. 그래서 A 값은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그럼 완성됐지? fx가? 요 식에다가 A 자리에 마이너스 2 집어넣고 전개 한번 시켜주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fx는 마이너스 2x 괄호 x 마이너스 3의 제곱. 전개하기 귀찮으니까 그냥 이렇게 써놓을게요. 그치? 자, 그래서 공식을 이용해가지고 푼다라는 생각을 빨리 해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고요. 자, 그 다음에 121번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개념의 문제야. 계산하는 문제 아니고 개념의 문제입니다. 121번. 자, 121번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여러분 책에는 이제 흑백이죠. 근데 화면을 보면 좀 더 구분이 잘 돼요. 두 함수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얽혀 있어. 근데 그랬을 때 A의 넓이가 10, B의 넓이는 8, C의 넓이는 6이에요. 요랬을 때 마이너스 5부터 여기부터 여기까지 fx에서 gx를 뺀 것의 정적분 값이 얼마냐? 자, 마이너스 5부터 7까지 fx 까만 애에서 초록색을 뺀 것의 정적분 값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세 구간으로 나눠보면, 자, 요것을 세 구간으로 나눠보면 마이너스 5부터 일단 0까지 fx에서 gx를 뺀 것의 정적분 값 이거부터 구한다라고 생각해보면 이게 얘 하나. 자, 그래프를 보면 여기부터 지금 여기까지야. fx에서 gx를 뺀 것의 정적분 값이 얼마게? 다 써있잖아. 여기 마이너스 5부터 0까지 fx에서 gx를 빼가지고 정적분하면 얼마겠냐고요. 이 그래프를 보면 보여. 야 10이에요. 예안이가 그렇게 대답할 것 같아서 시켜본 거예요. 10 아니야. 왜 아닐까? 예안아, 넓이를 나타내는 정적분 식은 무조건 어떤 식에서 어떤 식을 빼서 정적분해야 되니? 너한테 만약에 이 부분의 넓이를 너한테, 자, 여기 넓이가 얼마야? 이걸 정적분으로 한번 써봐 했어. 너한테. 너 뭐라고 쓸까 그러면? 이렇게 쓸 거예요? 그럼 여기는요? V에다가 네. 2배요? 예안아, 내 말의 포인트는 전혀 지금 네가 얘기하는 거랑 전혀 달라. 내 말의 포인트는 넓이를 나타내는 식은 위에 있는 함수에서 밑에 있는 함수를 빼서 정적분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만약에 여기 A 영역의 넓이를 표현하려면 어떤 함수에서 어떤 함수를 뺐어야 돼? G에서 F를 뺐어야 돼.
그러니까 10이라는 값이 나오려면 G에서 F를 뺐어야 된다고. 근데 이건 F에서 G를 뺐잖아. 그럼 뭐라 그래야 돼, 얘 값은? 당연한 거야. G에서 F 뺀 게 10이면 F에서 G 빼면 뭐겠니? 마이너스 10이야. 어? 그 다음에 0부터 5까지 fx 마이너스 gx 요거의 값은 뭘까, 야나? 이건 그냥 8이죠. 이해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 5부터 7까지 fx 빼기 gx 요거의 dx 값은 뭘까? 그치, 요건 다시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 그치? 그러니까 누가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를 보고 생각해야 된다고. 그래서 첫 번째 거는 마이너스 붙고요. 두 번째는 그대로고요. 세 번째 건 다시 마이너스 붙는 거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전체 정적분 값은 마이너스 8이다.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넓이 구할 때는 항상 위의 식에서 아래 식을 뺀 걸 정적분하는 거야. 그래야 넓이가 나와. 됐어요? 자, 그 다음에 122번도 보겠습니다. 122번은 호원은 시험 범위가 아니죠, 이 문제도. 자, 일단 122번은 출발점이 마이너스 1이에요. 그죠? 우리가 요 단원에서 위치를 나타낼 때, 윤호야, 어떤 점에 t초에서의 위치를 나타낼 때 어떻게 썼었니? 인테그랄. 인테그랄이 나오기 전에 어떤 점의 위치를 딱 특정을 하려면 뭐가 필요해? 2분 아니. 아니면 어떤 점의 위치를 딱 특정을 하려면 뭐가 필요할까? 네가 1분 동안 앞으로 5m를 갔어. 이것만 있으면 네 위치를 알 수 있니? 아니. 뭘 알아야지 네 위치를 정확히 알 수 있을까? 아니, 이게 수직선이에요. 네. 윤호가 여기 있었어. 네가 1분 동안 오른쪽으로 5m를 갔어. 여기서 5m를 갔어. 그럼 네가 여기 도착했지. 이 지점의 정확한 위치를 알려면 뭐도 알아야 돼? 출발점을 알아요. 출발점을. 위치를 표현할 때는 출발점 플러스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x0 플러스 0부터 t까지 vt dt 요게 t초에서의 위치를 나타내는 식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위치의 변화량이 필요할 때가 있지. 위치의 변화량이 필요할 때는 출발점이 필요 없어. 얼만큼 위치가 변했냐만 보면 되니까 요렇게 쓰면 되는 거고. 그치?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움직인 거리, 이동 거리 이거를 표현할 때는 얘랑 뭐가 달라져? 이 세 가지가 이 단원의 기본이다. 마치 앞에 미분 단원에서 뭐 위치식을 미분하면 속도가 되고 속도식을 미분하면 가속도가 되고 이거 알죠? 이 정도 급인 거야. 이 정도 급. 요 단원에서 요걸 모르면 문제를 풀 수가 없어. 그지? 적분에서 나오는 속도와 거리는 위치의 변화랑 움직인 거리가 기본이에요. 그럼 지금 122번 문제에서는 일단 속도가 주어져 있는데 이게 움직이는 방향이 바뀌는 시각이랬어. 움직이는 방향이 바뀌는 시각. 이건 앞단원에서도 나오죠. 민영아, 움직이는 방향이 바뀐다. 움직이는 방향이 바뀐다. 그럼 뭐가 생각나? 응? 안 들려. 뭐라고? 안 들려서 그래. 뭐라 그랬어? 뭐가 0이라 하지 않았어? 그래, V는 0 맞아. 속도가 0이 돼야 돼. 근데 속도가 0이 되는 것만 갖고 부족하고 0이 되면서 앞뒤에서 어떻게 돼야 돼? 속도에? 내가 일로 가다가 잠깐 멈췄어. 그래서 다시 갔어. 이게 진행 방향이 바뀐 거야? 아니잖아. 내가 일로 가다가 멈췄다가 이렇게 가야 진행 방향이 바뀐 거잖아. 그러면 속도가 0이 되고 그 전후에서 뭐가 바뀌어야 돼? 속도의 부호가 변해야 돼. 그게 진행 방향이 바뀌는 순간이지. 그치? 자, 그럼 지금 민영아 속도식이 이거야. 10-5t야.
10-5t. 그러면 누가 봐도 몇 초에서 진행 방향이 바뀌어? 2초에서 바뀌죠. 2초. 그치? 그래서 움직이는 방향이 바뀌는 시각, 이거는 t가 2인 순간을 말하는 겁니다. t가 2인 순간에 점 P의 위치를 구하시오. 그랬으니까 요따 갖다 넣으면 되는 거지. 그치? 맞죠? 네, 그래서 처음 출발점이 -1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앞에다가 -1을 붙여주고 그 다음에 플러스 0부터 2까지 10-5t dt 요걸 계산하면 된다. 이렇게. 이거 저희도 하는 거예요. 이거? 아니 요 위치를 구하시오는 너네 시험 범위가 아니야. 근데 움직이는 방향이 바뀌는 시각을 구하는 건 너네 시험 범위야. 그렇지? 요거 이제 계산 문제니까 요 뒤에는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고요.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갔어. 54페이지에 127번도 한번 볼게요. 127번. 이것도 역시 호원은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아니요. 예. 자, 우리 민정이한테 한번 물어볼까? 점이 두 개가 있는데 민정아, 두 점이 만난다 그랬죠? 만난다. 두 점이 만난다 그러면 두 점에 뭐가 같아져야 될까? 위치가 같아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 때 그냥 지금 요 속도가 두 개 나와 있는데 이 속도를 두 개를 같다라고 놓으면 안 되겠지. 위치가 같아야 되니까 이 속도에다가 뭘 해줘야 돼? 위치를 표현하려면 여기다 적분해줘야 돼. 0부터 t까지 요거 dt. 그리고 정확하게는 원래 위치를 표현하는 거는 방금도 말했지만 x0가 원래 이렇게 붙어야 되잖아. 그치? 근데 두 점이 어차피 둘 다 어디서 출발했어요? 원점에서 출발했죠. 그러니까 x0를 붙이는 게 의미가 없죠. 지금은. 그치? 그래서 요게 P라는 점의 위치. 그러면 똑같이 0부터 T까지 11-4T dt 이렇게 하면 요게 Q점의 위치. 그치? 그럼 얘네 둘을 같다 라고 놓으면 이게 바로 두 점이 만나게 되는 시각을 구하는 식이 되겠죠. 그쵸? 적분하겠습니다. 적분하면은 T세제곱 마이너스 2T제곱 플러스 2T, 여기는 11T 마이너스 2t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2t제곱이 지워지네요. 이렇게 지워지고 t세제곱 마이너스 9t인가요? 이렇게 되고 t로 한번 묶어주면은 t 플러스 3, t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t 값은 0 또는 뭐 풀마 3인데 당연히 우리한테 의미가 있는 t 값은 언제겠어요? 3일 때가 되겠죠. 3일 때. 그래서 다시 만나게 되는 시각, 이거는 t가 3인 순간이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128번도 보겠습니다. 자, 128번은 이거 조금 헷갈립니다. 시윤이가 한번 해볼까요? 일단 자동차가 두 개 있잖아, 시윤아. A랑 B가 있는데 P라는 지점이 있대. 여기 중간에 P라는 지점이 있어. 근데 이 지점에 두 자동차가 동시에 도착한 게 아니고 누가 먼저 지나갔어요? A 자동차가 먼저 지나갔고 2초가 지난 다음에 B 자동차도 이 지점을 지나갔어. 그치? 근데 문제에서 마지막에 보니까 두 자동차가 만나게 되는 것은 B가 P 지점을 지난 지 몇 초 후냐 이렇게 물어봤죠. 그래서 자, 우리는 T라는 미지수를 뭘로 잡을 거냐면 B가 P 지점을 지난 지 T초 후라고 잡을 거예요. 그러면 A가 P 지점을 지난 지 몇 초가 지났을까? A가 먼저 지나갔잖아. 그치? 예를 들면 B가 여기를 통과한 지 10초가 지났어. 그러면 A는 그거보다 2초 먼저 통과했잖아. 그러면 A가 거기를 지나간 지는 몇 초가 지난 거예요? 8초? 잘 생각해봐. A가 먼저 갔잖아. 2초 전에 먼저 지나갔어. 그러면은 B가 거기를 지나간 지 10초가 흘렀으면 A는 그거보다 2초 먼저 지나갔잖아.
그럼 A가 거기를 지나간 건 몇 초가 지난 거예요? 말이 너무 어렵나? 예를 들면 학원 끝나고 집에 가는데 시윤이가 2시간 먼저 갔어. 민정이보다. 근데 민정이가 학원 끝나고 집에 간 지 3시간이 지났어. 그럼 너는 학원 끝나고 집에 간 지 몇 시간이 지난 거야? 5시간이 지난 거잖아. 네가 먼저 갔으니까. 그런 느낌이야. 지금 여기를 지나간 게 B를 기준으로 T초가 지난 거잖아. 그럼 A는 그거보다 2초를 먼저 갔기 때문에 A는 T보다 이만큼 더 지난 거죠. 그쵸? T 플러스 2초 후가 되는 겁니다. 이게 같은 시점인 거예요, 지금. 자, 그런데 A라는 친구는 P 지점을 지나고 나서부터 속도가 그냥 16m/s로 일정해요. 등속 운동이야. 그러면 A가 이동한 거리는 아주 간단해. 원래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잖아. 얘가 지금 1초에 16m씩 간다는 얘기 아니야. 근데 P 지점을 지난 지 지금 T 플러스 2초가 지났어. 그럼 이때 A의 P에서부터의 거리는 뭐라고 표현하면 돼? 그지? 16 곱하기 T 플러스 2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 요게 A가 P 지점에서부터 얼만큼 떨어져 있느냐를 나타내는 식이 되는 거고, 자, B 같은 경우에는 속도가 이거예요. 속도가 2t 플러스 2예요. 그러면 자, P라는 지점에서부터 B까지의 거리를 구하려면 자, 이 속도를 그대로 뭐 해주면 되겠어? 이동한 거리를 구하고 싶으니까 절대값 씌워가지고 적분하면 되겠지. 0부터 t까지. 그치? 근데 얘는 지금 생각해보면 항상 양수죠. 0부터 t에서는 항상 양수기 때문에 절대값을 안 씌워도 괜찮아. 그래서 0부터 t까지 2t 플러스 2 dt. 요게 B가 이동한 거리가 되는 거죠. 근데 걔네 둘이 지금 만나게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요거와 요거가 같아지는 순간을 구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요거를 한번 적분해주면은 t제곱 플러스 2t가 되겠고요. 그게 16t 플러스 32와 같아지는 순간을 구하는 거니까 t제곱 마이너스 14t 마이너스 32가 되고요. 이거는 16하고 2에 마이너스 플러스가 돼서 16이 되겠습니다. 16. 그치? 16초 후가 되겠죠? 그래서 문제를 잘 읽어야 되고 조금 생각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일단 우리가 또 뒤에 저번에 우리가 기출문제도 하나 숙제였잖아. 그래서 기출문제 풀이도 좀 해야 되니까요. 오늘 책 풀이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까지 책에서는 다음 화요일까지 70쪽까지가 숙제입니다. 70쪽까지가 숙제고 이 60쪽 이후로부터는 이제 좀 쉬워요. 베이직센 문제라서 좀 쉬운데 쭉쭉쭉쭉 풀면 되고 거기 60쪽 이후로 거기 뒤에 답지를 지금 나눠줄게요. 책에다 잘 써놔. 잃어버리지 말고. 펴놓고 책에다 다 껴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줬던 21년도 호원 기출 21년도 시험지도 보면 4번이나 5번 같은 건 좀 어렵죠. 그죠? 그러니까 막 나는 첫 페이지는 뭐 쭉쭉쭉 풀리겠지. 이런 생각하고 있다가 이제 이거 뭐야? 이제 당황하게 만드는 건데 첫 페이지에 있다고 해서 무조건 쉬운 거 아니고 배점 다 써 있잖아. 배점 보면 알잖아. 아, 이거 어려운 거구나. 너무 당황하지 마세요. 막히더라도. 답 한번 불러줄까요? 자, 답 한번 불러줄게요. 1번에 1번, 2번에 2번, 3번에 4번, 4번에 3번, 5번에 5번,
그 다음에 6번에 1번, 7번에 3번, 8번에 2번, 9번에 4번, 10번에 5번, 11번에 4번, 그 다음에 12번에 3번, 13번도 3번, 14번에 2번, 15번에 5번, 16번에 1번이고요. 그리고 16번은 호언시험범위 아닙니다. 17번에 1번, 그 다음 18번에 4번, 19번은 4, 19번이 아니라 논수령 1번에 4, 논수령 2번은 2분의 11입니다. 2분의 11. 잘 봤어? 서준이 몇 점이야? 60 몇 점? 그래. 자, 4번부터 일단 볼게요. 자, 4번 문제는 이거 교과서에 있는 문제랑 비슷해. 그치? 비슷한데 이제 차수를 좀 높여놨나? 근데 약간 바꿔놨어요. 그래서 교과서에 있는 문제처럼 hx가 지금 fx 빼기 gx라 그랬잖아. 그러면 h'x를 생각해보면 이게 f'x 마이너스 g'x일 거고요. 지금 f'x가 3차 함수고 양수잖아, 최고차항이. 그러면 h'도 역시 3차 함수고 양수일 겁니다. 왜냐하면 g'은 차수가 더 낮기 때문에. 그래서 h'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그래프가 이렇게 생길 거야. 이렇게 h' 최고차항이 양수인 3차 함수, 그리고 이 h'이 x축이랑 만나는 이 포인트들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곧 f'과 g'이 같아질 때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여기죠, 여기. 요것이 h'이 0이 되는 순간이라고 볼 수 있죠? 여기가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지. 맞지? 자, 그럼 h'이 이렇게 생겼다라고 하는 건 hx는 그럼 어떻게 생겨? 4차 함수인데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이렇게 생겼겠지. 근데 이제 이 문제가 혹시 답을 5번 고른 사람 있나요? 5번 골랐어? 5번 고른 사람들은 이제 여기까지 생각을 한 거야. 여기 보면 여기 넓이하고 여기 넓이하고 여기 넓이를 봤을 때 육안으로 봤을 때, 눈으로 봤을 때 파랑이 더 넓어 보이잖아요. 파랑이 더 넓어 보이죠. 이 파랑이 넓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이 h'에서 여기가 지금 여기에서의 파랑의 넓이랑 같을 거고 여기가 이 빨강이랑 같을 텐데 파랑이 더 넓다는 건 무슨 얘기였죠? 이 극소에서부터 극대까지 올라오는 이 거리가 길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 빨강이 작다는 것은 여기서 다시 이렇게 왔다가 다시 떨어지는 요게 짧아 요런 뜻이었잖아, 그지? 그래서 만약에 파랑이 빨강보다 진짜 넓다면 그러면 여기서 최소값을 갖는 게 맞아요. 알파에서 최소값을 갖는 게 맞아요. 근데 이게 애매하단 말이에요. 눈으로 봤을 때는 얘가 조금 더 넓어 보이지만 문제에서 확실하게 저게 더 넓어라고 말하지 않았고, 그리고 뭐 알파랑 베타 사이에 뭐 이 간격이 이 간격보다 더 넓어라고 말하지도 않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육안으로 봐가지고 넓다고 해서 진짜 넓다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니은이 틀렸다는 거거든요. 내가 문제를 낸다면 이렇게는 안 낼 것 같아. 근데 아무튼 여기서는 이제 확실하지가 않으니까, 확실하게 여기가 더 넓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니은을 틀렸다라고 봐라, 이런 문제입니다. 근데 내가 봤을 때 좀 좋진 않아요. 좋은 문제는 아닌 것 같아. 자, 그래서 그것만 헷갈리지 않았다면 뭐 요거랑 요거의 그래프만 생각했으면 알파부터 베타 사이에 증가하는 거 맞죠? 여기가 지금 베타니까 이렇게 올라가고 있으니까 증가하는 거 맞고, 그 다음에 hx는 0은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다. 이거는 hx의 극대값이 0이라는 것만 보면 되잖아. 지금 극대가 유일하게 여긴데 여기가 극대인데 그게 0이라 그랬으니까 x축이 이렇게 지나간다는 얘기거든요. 요 극대를 딱 지나가지고 이렇게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hx는 0이다라고 하면 실근이 하나, 둘, 세 개가 되는 게 확실하죠. 그렇죠? 그래서 디귿은 맞다 해서 3번이고,
문제에서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은 조건이었기 때문에 니은은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H 프라이머스 어? H 프라이머스 3차잖아. fx에서 f'에서 g'을 뺐는데 f'이 3차죠. g'이 2차죠. 3차에서 2차 빼도 3차일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h'도 3차일 거야. 그리고 f'과 최고차항이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죠? 얘는 2차니까. 이게 f'과 최고차항이 똑같으니까 최고차항이 양수인 3차 함수일 거고, 그 다음에 얘가 x축이랑 만나는 포인트들이 결국 h'x가 0이 되는 지점들이잖아, 여기가. 근데 h'x가 0이다라는 건 얘에서 얘 뺀 게 0이란 뜻이니까 그거는 곧 f'과 g'이 같은 순간을 말하죠. 그러니까 요런 데가 되는 거지, 그치? 맞죠? 네, 그래서 이렇게 그리면 됩니다. 그 다음에 5번으로 가서 5번 맞은 사람. 어떻게 풀었는지 안 물어볼 테니까. 맞은 사람 없어요? (5번은) 일단 이것을 3차원의 도형으로 보면 식 세우기가 어려우니까 얘를 딱 이렇게 정면에서 쳐다봤다라고 한번 생각해 봐봐요. 얘를 정면에서 쳐다보면 삼각형이 있을 거고요. 그 삼각형 안에 이렇게 직사각형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거를 요렇게 2차원으로 바꾼다라는 생각을 못하면은 어렵고, 자, 바꾼다라는 생각을 했어도 얘를 2차원으로 바꿨을 때 그때 요 삼각형이 정삼각형이다라고 생각해도 틀려요. 이거 정삼각형이겠니? 아니겠니? 물론 여기 있는 요 하나하나의 삼각형들은 모두 정삼각형이에요. 하지만 얘를 2차원으로 바꿨을 때 요 삼각형은 정삼각형이 아닙니다. 자, 밑에는 그대로 6이 맞을 텐데 요 옆에 있잖아, 요게 이 그림에서 봤을 때는 어디라고 생각해야 되냐면 여기 꼭대기에서부터 요 변의 딱 중간까지 요렇게 쭉 연결한 거 있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요 옆에 있는 삼각형의 높이, 그지? 요 옆에 있는 삼각형의 높이, 여기가 여기다라고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겠니? 내가 이렇게 정면에서 딱 봤을 때, 그치? 그때 여기 이렇게 옆에 양옆의 길이는 요쪽 길이라고 봐야 되겠지. 그래야지 이 사각형하고 딱 만난다라고 볼 수 있죠. 그죠? 그럼 이 길이가 얼마냐면 이 정삼각형의 높이니까, 자, 요만큼이 3일 거고 특수삼각형이니까 3루트 3일 거예요. 여기가 3루트 3. 반대쪽도 마찬가지 3루트 3. 자, 그러면 이렇게 생긴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여기서 내가 이 꼭대기에서 따라라라락 점선을 내려본 다음에 여기 길이 하나를 x로 잡겠습니다. 여기를 x로 잡으면 그 옆에 요거는 수호야 볼까? 그쵸, 3-x겠죠. 3-x. 그리고 자, 지금 여기가 3루트 3이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3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렇게 생긴 요 직각삼각형은, 자, 여기가 3이고 여기가 얼마일까? 3루트 2겠죠. 피타고라스 돌려보면, 자, 여기가 3이고 여기가 3루트 2고 여기가 3루트 3이야. 그 삼각형과 요 삼각형은 서로 무슨 관계? 닮은 관계란 말이죠. 그러므로 요 밑에가 3-x면 여기 길이도, 자, 요 놈한테 얼마 곱한 거랑 같을까? 아까 여기 밑에가 3이고 여기가 3루트 2였거든. 그치? 그러니까 이 길이가 이 길이의 루트 2배란 말이죠. 그러면은 여기랑 여기도 루트 2배. 그래서 여기가 루트 2 괄호, 따로 옆에다 쓸게요. 자, 요만큼의 길이가 요게 얼마냐면 루트 2 괄호 3-x 요렇게 표현되죠. 그러면 우리는 요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직육면체의 부피를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이 직육면체는 요 바닥에 있는 요거는 무슨 사각형일까 이거? 요거는 정사각형이어야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요쪽 길이하고 요쪽 길이는 서로 똑같은 조건 하에 있기 때문에 이 길이와 이 길이는 정사각형일 겁니다. 그래야 꽉 맞게 채울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요거 하나가 지금 요거 x가 두 개 붙어 있는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여기가 2x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높이, 이 직육면체의 높이가 요게 이제 방금 찾은 루트 2괄호 3-x, 그죠? 여기 길이, 여기 길이가 이 직육면체 높이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직육면체의 부피를 식으로 표현해 보면, 자 윤하야, 밑넓이가 얼마일까? 4x제곱. 거기다 그대로 얼마만 곱하면 돼요? 그렇지, 요렇게. 그래서 뭐 4루트 2 앞에다가 빼놓고요, x제곱은 안에다 넣어버리면 3x제곱 마이너스 x 세제곱. 자, 요게 부피야. 나는 저거의 최대값을 구하고 싶어. 그럼 미분하면 되겠지, 그치? 미분합시다. v 프라임 x는 4루트 2 그대로 냅두고 6x 마이너스 3x 제곱이니까요. 자, 마이너스 3x로 묶을게요. 마이너스 3x로 묶으면은 x 마이너스 2가 되겠네, 그치? 그럼 위로 볼록이니까 어디서 극대를 갖겠니? 2에서 극대를 갖겠죠, 2에서. 그쵸? 그래서 x 값이 2가 되는 순간 여기에서 최대를 가질 거다. 최대를 가질 거니까 우리는 그 순간의 값 2일 때의 부피를 구하면 되는 거니까 V2를 구하면 되겠네요. V2. 여기다가 2를 쭉 집어넣을게요. 그러면 16 곱하기 루트 2 곱하기 1 이렇게 돼서 16 루트 2 요게 답이네. 그치? 그래서 입체 도형을 그 평면 도형으로 바꾸어서 생각하는 부분이 좀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 페이지에서는 질문하고 싶은 문제 있나요? 이 페이지. 몇 번? 7번. 7번이 이게 안 풀리는 사람들은 이 XT 그래프에 대해서 해석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제일 많이 만나는 그래프는 VT 그래프거든. 그래서 VT 그래프와 XT 그래프를 둘 다 해석할 줄 알아야 되는데, 자, 얘는 XT 그래프이기 때문에 착각하면 안 돼. VT 그래프랑 착각하면 안 돼. 자, 이 물체는 어떤 운동을 했냐면 0에서 딱 출발해가지고 그냥 눈에 보이는 그대로가 이 물체의 운동입니다. 처음에 시작해서 그래프가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니까 이 물체는 처음에 딱 출발해가지고 양의 방향으로 간 거야. 몇 초까지, 서준아? 1초까지 양의 방향으로 간 거야. 그 다음에 이 순간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운동 방향 바꾼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VT 그래프를 볼 때는, VT 그래프는 만약에 뭐 VT 그래프가 막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으면 VT 그래프는 여기서 운동 방향 바꾸는 게 아니죠. VT 그래프는 여기서 운동 방향 바꾸는 거죠. 맞지? 근데 XT 그래프는 이런 데가 운동 방향을 바꾸는 순간이라고. 그러면 운동 방향 바꾸는 순간이 몇 번이야 지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 운동 방향 바꾸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운동 방향 바뀌는 거 5번 맞죠? 이게 답이야. 너 몇 번 골랐어? 자, 출발한 후에 원점을 2번 지나간다. 보세요. 원점을 지나가는 순간은 XT 그래프니까 그냥 0이 되는 순간을 말하는 거야. 0이 되는 순간은 여기서 0이 한번 됐죠. 여기서도 0이 됐죠. 여기서도 0이 됐죠. 그쵸? 이게 다 원점을 지나가는 순간이라고 보면 돼. 그러니까 3번을 지나가는 거지, 원점을. 2번 같은 거. 응? 2번 같은 거. 3초 후에 속도는 최대가 된다. 그러니까 속도는 그 XT 그래프에서의 속도는 여기 그거 알잖아. X를 미분하면 V잖아. 그러니까 이 그래프에서의 미분 계수가 곧 속도예요, 이게. 근데 미분 계수의 다른 이름이 접선의 기울기잖아. 그러면은 3초가 되는 순간이 여기인데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면은 접선 이거 아니야? 여기 접선의 기울기 얼마겠어? 0이야. 3초일 때 속도는 0이야. 근데 그게 최대라는 건 말이 안 되잖아. 그치? 틀린 거고요. 이 문제에서 좀 헷갈릴 수 있는 거는
4번이 좀 헷갈릴 수 있어요. 4번. 4번은 3초 후의 속력은 4초 후의 속력보다 크다 그랬는데 방금 전에 3초일 때 속력이 얼마였죠? 속도가 0이었죠. 속도가 0. 4초일 때는 요 순간이잖아. 그럼 요 순간에 접선이면은 접선이 뭐 이렇게 지나갈 거 아니야. 이렇게.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죠. 예를 들어 그냥 마이너스 3이라고 한번 가정해봐. 그러면은 0보다 마이너스 3이 더 작잖아. 0이 더 크잖아. 근데 왜 4번이 틀렸을까? (3초일) 때 속도가 0이고 4초일 때 속도는 마이너스 몇이야? 그러면은 3초일 때 속도가 더 크잖아. 마3보다는 0이 크니까. 근데 왜 4번이 틀리냐고. 이거 캐치 못하면 틀릴 수 있는 문제죠. 속도와 속력의 차이. 그지? 속도는 뭐였니? 속도? 유식하게 말하면 속도는 벡터예요. 크기도 있고 방향도 있어. 그래서 속도는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잖아. 근데 속력은 뭐죠? 스칼라예요. 속력은 절대값이란 말이야. 크기밖에 없어. 그러니까 부호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속력은. 그치? 여기서는 속력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건 틀린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속도에다가 절대값을 씌운 것이 속력이다. 이 개념을 알고 있어야지 왜 4번이 틀렸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요. 여기다 절대값 씌워버리면 이거 어쨌든 양수가 되잖아. 그치? 맞죠? 그래서 4번이 틀린 말이다. 또 질문 있나요? 두 번째 페이지에. 없으면 세 번째 페이지로 가볼게요. 세 번째 페이지에서는 조금 어려웠던 게 13번. 13번이 그 여러분 그 왜 교과서 문제 중에 그 생각을 넓히는 수학 있잖아. 그 기억나 이렇게 0부터 뭐 4까지 0부터 뭐 2까지 이렇게 t가 이렇게 움직이고 중간에 이렇게 x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구간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풀었던 문제 있죠. 적분 구간을 0부터 x까지 x부터 2까지 이렇게 잘라서 풀었던 문제. 그런 문제랑 비슷한 느낌으로 13번 문제는 지금 자 t 값이 어쨌든 주인공이 t잖아요. t에 대한 적분이니까 t 값이 0에서부터 x까지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t 값이 0에서부터 x까지 쭉 가는데 그 중간에 1이라는 값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적분 구간을 이렇게 1까지랑 그 다음에 1부터 x까지랑 이렇게 쪼개가지고 푸는 겁니다. 그러면 혜연아 이 구간을 보면서 이 정적분을 둘로 나눠가지고 한번 써볼게. 자, 첫 번째 적분 구간은 0부터 어디까지? 0부터 1까지. 잠시만요. 자, 불러주세요. 여기 구간에서는 t가 1보다 작은 거니까, 그지? 마이너스가 붙어야 되겠지. 마이너스 t 플러스 1 dt 이렇게. 그 다음에 다시 1부터 x까지는 그렇지 부호가 양일 테니까 요렇게. 그쵸? 그래가지고 요거를 써준 다음에 걔가 x다 라고 놓고 풀면은 그럼 풀립니다. 그러면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오면서 근해 공식 써가지고 푸시면 돼요. 양수인 거 골라주면. 그래서 마지막에 고를 때 얘를 이제 쫙 풀어보면 x 값이 2 풀마 루트 2 이렇게 나오거든. 근데 이제 여기서 고민될 수가 있어요. 이게 만약에 하나는 양수고 하나가 음수면 상관없는데 2 플러스 루트 2도 양수고 2 마이너스 루트 2도 양수잖아. 그럼 둘 중에 어떤 게 진짜 x 값이냐? 그거는 요 상황을 보시면 돼요. x가 1보다는 더 오른쪽에 있어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 만약에 x가 1보다 더 작아가지고 0이 여기 있고 x가 여기 있는데 1이 여기 있잖아요. 그렇게 됐으면 우리는 애초에 구간을 나눌 수가 없는 거죠. 그냥 0부터 x까지 한 번에 0부터 x까지 한 번에 다 지금 t가 1보다 작은 상황이니까 마이너스 t 플러스 1 dt 이렇게 한 덩어리를 쓸 수밖에 없거든. 이런 상황이었다면. 근데 그렇게 풀면은 얘를 x라고 놓고 풀어봤을 때 해가 안 나와. 양수인 x값이 안 나와. 그래서 이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마지막에 여기서 골라줄 때
2 플러스 루트 1 골라주는 겁니다. 1보다 더 커야 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2 플러스 루트 2니까 m 값은 2고요. n 값은 1이 돼가지고 답은 3이다.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과서에 있었던 문제를 살짝 바꿔놓은 문제다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15번도 좀 어렵거든요. 15번. 이거 넓이 구하는 문제인데 이거는 진짜 그래프를 정성껏 그려줘야 돼요. 15번. 15번 풀어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그림 그리기가 좀 어려워요. 일단 fx가 등장을 했는데 fx와 그 역함수가 나왔어. 수호야, 역함수에 관련된 문제는 누가 반드시 같이 등장할까? y는 x가 반드시 같이 등장하죠. 그래서 자, 이번에도 y는 x를 이렇게 y는 x를 같이 써놓고, 자 그럼 우리가 궁금한 건 또 fx가 이 y는 x랑 어디서 만나느냐가 궁금하잖아. 그래서 얘하고 이렇게 놓고서 풀어봐야죠. 그쵸? 교점 찾아야 되니까. 그래서 얘랑 x랑 같다라고 놓고 풀면은 x 하나 지워지고 넘어가면 x 세제곱 플러스 x 제곱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되기 때문에 누가 봐도 1이 근이죠. 1이 근이고 1 말고 다른 근이 안 나옵니다. 그 말은 요 y는 x라는 그래프하고 1,1에서 만난다는 얘기죠. 여기서 요 3차 함수가 만날 거예요. 그리고 이 3차 함수 자체는 자, 전에 얘기한 적 있어. fx가 지금 역함수를 갖고 있는 상황이잖아. 그럼 3차 함수가 이렇게 생겨야 돼요? 이렇게 생겨야 돼요? 1번, 2번. 1번 같이 생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지연아, 역함수를 가지려면 어때야 되니까? y는 1대1 대응이어야 돼. 1대1 대응이어야만 역함수를 가질 수 있어. 근데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면 1대1 대응이야, 아니야? 아니야. 계속 올라가거나 계속 내려가야 돼. 그쵸? 그래서 지금은 fx가 이렇게 생겼을 거다라고 예측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자 여기 1,1을 지나가고요. 그리고 얘 y절편이 마이너스 2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2니까 여기쯤에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를 지나가고 여기를 지나가고 요런 느낌의 그래프예요. 그러면 대강 그려볼게. 자 이렇게 쭉 올라와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와서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요런 느낌의 fx입니다. 그러면 gx는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한 거야? 요 초록색이 지금 y는 x니까 요거에 대해서 이렇게 대칭시킨 거잖아. 그치? 대칭시킨 거. 요거 그리는 것도 안 해보면 어려워요. 자 대칭이 되려면 요 점을 지나갔다라는 걸 이쪽으로 옮겨줘야 되는 거니까 여기 마이너스 2,0 여기다 하나 찍어주시고, 그리고 여기는 똑같이 지나가야 되잖아. 그치? 맞죠? 역함수도 똑같이 여기 지나가야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빨간에는 요런 느낌으로 와야 되니까 여기서 요렇게 와가지고 여기서 요렇게 가는, 그죠? 요게 지금 gx가 되는 거죠. 그치? 자 이렇게 두 개를 그렸어. 자 거기다가 이 문제에는 등장하는 함수가 하나 더 있죠. 누구도 등장해?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라는 직선이 하나 등장하는데 요 놈은 y절편이 마이너스 4죠. y절편이 마이너스 4니까 띵, 띵. 자 여기를 지나가고요. 그러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야. 그러면 요런 느낌으로 가겠네. 요런 느낌으로 요렇게. 그치? 그래서 여기가 그러면 마이너스 4겠죠. 됐죠? 그래서 요게 핑크, 요게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예요. 자 일단 이렇게 그래프들을 그려놔야 어디를 구하라는 건지 볼 수 있어. 그럼 지금 문제에서 원하는 건 파란 그래프와 빨간 그래프와 핑크로 둘러싸인 도형이야. 그죠? 그러면은 이렇게 넓이를 좀 구하라는 거죠. 이렇게 생긴 거. 이거 넓이를 어떻게 구하나? 이 넓이 어떻게 구할까 얘들아? 형진아 이 넓이 어떻게 구해? fx에서 x를 빼요? fx 파랑인데?
응? 안 돼요? 근데 파랑에서 x를 빼면 마이너스가 나올 텐데? X에서 마이너스 X에서 아, 그러니까 초록에서 파랑을 뺀다. 구간은 1부터 일단 뭐 어떤 식으로 풀든지 간에 어쨌든 여기가 필요하겠죠. 여기가 몇 컴마 몇인지가 필요하지 않겠니? 그치? 그러니까 아 여기를 구해봐야 돼. 그럼 여기는 얘하고 요 파란 그래프 요거 fx하고 핑크 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y 교점이죠. 그죠? 그래서 요 점의 좌표를 찾기 위해서 우리는 x세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랑 같다 라고 놓고 풀어볼 거고요. 얘를 풀어보면 x세제곱 플러스 x제곱에 플러스 2x 플러스 2는 0이고 여기서는 실근이 마이너스 1이 나와요. 그럼 요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3이야. 여기가 마이너스 1,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그러면 당연히 여기도 나온 거야 지금. 요거는 얘를 대칭시킨 점이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옵니다. 자 좌표 구했어. 그럼 다시 얘기해봐. 너 어떻게 하자고? 1부터 마이너스 마이너스 1까지 1부터 1까지 초록에서 파랑을 빼서 적분해요. 그러면은 요렇게 잘라가지고 요 부분의 넓이가 나오겠네. 그지? 그 다음에는 초록이랑 어. 빨강 만나는 쪽 초록이랑 빨강? 초록이랑 빨강 여기요? X 여기요? 핑크랑 좀 아 여기요? 어 그래가지고 그냥 구해가지고 음. 이렇게 구하면 되니까 요 삼각형 요렇게 구해가지고 2배. 그렇죠. 괜찮죠. 아니면 여기서 요렇게 연결해도 괜찮아요. 여기서 요렇게 연결해가지고 요 삼각형 하나 구하고 어차피 이쪽 넓이는 방금 형진이가 말한 여기 파랑이랑 어떨까? 같겠지. 그래서 요 부분 정적분으로 하나 구하고 정적분 해가지고 2배 해주고 그 다음에 요 삼각형만 하나 따로 구하는 거야. 그지? 자, 그래서 합쳐가지고 쓰면 이렇게 됩니다. 일단 요 지금 파란 빗금친 정적분 구간, 파란 빗금친 정적분 구간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자, 초록에서 파랑을 빼는 거니까 초록은 x, 파랑은 얘잖아요. 얘를 빼. x 세제곱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 dx 요렇게 되고요. 그것이 요거랑 똑같은 게 여기 하나 더 있으니까 2배 붙여줘야 되겠지. 그리고 요 삼각형의 넓이가 필요한데 요 삼각형의 넓이는 우리가 요 좌표랑 요 좌표를 알기 때문에 금방 구할 수 있어요. 그지? 얘네 둘의 x좌표의 차이 요게 얼마야? 2겠지. 그지? 여기도 얼마겠어? 2겠지. 그치? 그래서 요 삼각형의 넓이는 2입니다. 그래서 요 정적분 값에다가 플러스 2 붙여주면 되거든요. 그리고 또 요 괄호 안에 있는 식을 보니까 x는 어차피 사라져요. x 사라지고 남아있는 값들 중에 요거는 3차, 요거는 2차, 요거는 상수항이잖아. 이게 왜 할까? 적분 구간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죠. 그럼 요럴 때는 홀수차들 다 뭐 해버려? 지워버려. 그치? 기함수, 우함수. 그래서 홀수차 지워버려. 지워버리고 요거 홀수차는 지워버리니까 요 두 개만 남죠. 그쵸? 그러면 이제 짝수차만 남았으니까 앞에다 2배 해주고 적분 구간 0부터로 바꾸잖아. 그러면 앞에 원래 2가 있었으니까 2가 얼마로 바뀌어? 4로 바뀔 거고요. 적분 구간을 0부터 1로 바꿔주고 남아있는 거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 요거 해주는 겁니다. 요 끝에 플러스 2 붙여주고. 그죠? 그래서 요거를 다 계산을 하시면 넓이가 얼마 나오냐면 얼마 나왔더라? 기억이 안 나네. 계산해볼까? 자, 4 붙여놓고 마이너스 3분의 1 x 세제곱 플러스 2x 0부터 1까지 하고 플러스 2입니다. 그러면 여기 사이가 3분의 5죠. 3분의 5에다가 4 곱하니까 3분의 20 거기다가 플러스 2예요. 그러면 3분의 26이네. 그치? 3분의 26 이게 최종적인 넓이가 되는 거고 거기서 A랑 B를 더하라 그랬으니까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5번 이렇게 그쵸?
그래서 여기 시험지에서 추가적으로 질문하고 싶은 문제는 다음 시간에 더 받도록 하고요. 오늘 나눠줄 게 있어 얘들아. 잠깐만 기다려봐.